지난 시간에는 논설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면서 논설문의 특성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서론은 글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글을 쓴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간단히 밝히고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냅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거나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을 읽어보면서 논설문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31쪽부터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논설문이 나오는데요. 제목을 보니 어떤 주장을 담은 논설문일 것 같나요? 아마도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담은 논설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멈추고 논설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논설문을 읽으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각각 나누어 표시하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보세요. 논설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문단이 서론일까요? 서론은 글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문단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본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논설문에서의 본론은 2문단부터 4문단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논설문의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은 보통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라고 배웠던 것 기억나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느 문단일까요? 5번째 문단입니다. 이번에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론인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아마도 이 문장이 논설문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결론에서도 이 말이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번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자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입니다. 그 이후의 문장들은 모두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고요.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얼마나 복원되기가 어려운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3문단의 중심 문장이자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인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무리한 자연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문장들은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문장들은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 문장인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지금까지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중심 문장들을 모아보면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의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33쪽으로 넘어가서 4번의 빈칸들을 채워보세요. 4번에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과 주장을 모두 써보았다면 본격적으로 이 논설문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설문의 내용이 타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당한 내용을 갖춘 논설문의 주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이 되려면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해야 합니다. 만약 주장이 학생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와 같이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다면 그 논설문은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어떠해야 할까요?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이 되려면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의 논설문에서 갑자기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기 때문이다 와 같은 주장과 관련 없는 근거가 나온다면 절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논설문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로 온난화를 막읍시다 라는 주장의 논설문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또는 오히려 주장에 반하는 근거를 사용한다면 그 논설문은 타당한 내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설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논설문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34쪽, 135쪽의 5번의 내용을 읽으면서 논설문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고 그 결과를 빈칸에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논설문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에 우리의 의견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 논설문의 주장을 잘 생각하면서 125쪽 6번에 한 가지의 근거를 더 써보세요. 근거를 쓸 때에는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세 가지 기준을 떠올리면서 써봅시다. 이번에는 논설문에서의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136쪽을 보세요. 논설문의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7번에 1번에 있는 말풍선을 읽어보겠습니다.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위쪽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읽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이 발달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와 같이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이 문장은 논설문에서 적절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논설문은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무엇인 것 같다. 와 같이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는, 내 생각에는 무엇인 것 같다.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을 논설문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번엔 아래쪽 두 번째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위쪽 보기를 보겠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한다. 적당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밥을 반만 먹는 것일까요? 배가 부르지 않은 정도일까요? 적당히, 정도껏 이런 모호한 표현은 읽는 사람을 잘 설득해야 하는 논설문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운동회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 운동회를 하자는 말일까요? 하지 말자는 말일까요?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의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 판단하거나 결정에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반드시 걸어야만 건강해질까요? 달리기나 축구를 하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강당에서 걸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쓰려면 이처럼 예외 상황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피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되는 이유가 과연 하나도 없을까요? 절대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136쪽과 137쪽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137쪽의 4번은 앞에서 읽었던 논설문을 다시 읽으면서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서 읽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논설문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논설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